근데 이제 여기가 오행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왜 이 여러 가지 이름을 집어넣느냐면, 우리가 지금 보카토 금수라고 하는 그 오행은 자연 오행이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인위적인 질서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그 오행들은 상생이거나 상극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연의 질서 원리를 인간의 생활 원리로 그 차원전이를 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해석하는 기준을 서자평이 어떻게 했어요? 일주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오행의 중심자가 있어요. 우리 이 모임에 회장님이 중심을 딱 잡고, 회장님이 있을 때 총무라는 개념이 나오고 부회장 개념이 나오지, 회장 없는데 부회장 개념이 있을까요? 없어요. 회장이 있어야 회장에 뭐 총무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잡으면 그로 인해서 말이 생겨요. 윤석열 정부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대통령이 유명한 어떤 관계성들이 설정이 돼요. 오행이 어떤 중심이 딱 나타나는 순간 역사가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역사가 바뀌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합시다. 이 용신을 이게 만약에 얘를 용신이라고 합시다. 용신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할 것 같아요. 용신을 도와주면 뭐예요? 기쁘죠? 그죠? 그러니까 희신이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얘는 이제 한신이라고 그러던가? 이 용신을 극하면 원수 같아. 희신이라고. 맞나? 귀신. 예. 귀신이라고 그러고. 귀신하고 친구니까 원수 같다고 원수 귀신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가 용신이라는 용어가 없으면 이런 용어가 생길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얘기는 이거를 이제 만약에 목화토 금수라고 치환하면 목을 기중심으로 했을 때 화에 대한 얘기, 또 토에 대한 얘기, 뭐 금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이름과 역할이 주어져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자연 오행에서 명리 오행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네? 용신 중심을 하면 용심이라고 그러고, 또 자연의 어떤 그 생장의 개념으로 보면 왕상휴수사 이런 말 쓰죠. 왕상휴수사도 그렇게 시작해요.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왕은 뭐예요? 나랑 일주 개념으로 보는 거죠. 똑같은데 이걸 일주라고 하는 운동을 갖다 놓고 이 오행에 해당하는 요 5가지 범주를 그려놓고 난 다음에 일주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면 이건 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것도 나가는 거죠. 이것도 나가긴 나가는데 뭔가 쟁취하고 싸움하는 건 극이라고 그러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면 나를 통제한다는 측면에서 재라고 그러고, 나를 키워주는, 이랬을 때 생극재화라는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일주라는 놈 때문에 그래서. 일주는 목이 일주가 될 수도 있고, 임수가 될 수도 있고, 병화도 될 수 있고, 막 바뀌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 목화토 금수를 옛날에는 목이 5개, 수가 2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명을 아직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일주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일주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배치되는 오행이 다 달라져. 그 달라지면서 이름이 바뀌어. 그걸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챕터를 집어넣으면 오행의 이름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평등하게 나아졌을 때 내가 보기 좋아. 그 중에 누군가 중심을 하나 딱 잡고 그를 중심으로 어떤 체계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그 체계로부터 형성되는 역할과 책임의 이름과 작용과 이런 것이 부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자평문명 이야기다. 일반 옛날에 당사주는 어떻게 했어요? 당사주는 중심이 뭐예요? 당사주 중심은 연지예요. 연지 무슨 띠예요? 무슨 띠예요? 소띠. 그럼 자축 여기잖아요. 당사주는 축 하고 손은 어때? 축하고 일만 하잖아요. 충성스럽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여자가 축월에 태어나고 그러면 어려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12월? 그러면 12월 생이면 전축이네 또. 초중년을 엄청 고생했다 이러는 거야 이제. 이게 옛날 따지면 또 축구가 또 왔어. 그 다음에 며칠? 월묘 며칠? 12월 3일이요. 3일. 1, 2, 3일. 그럼 여기는 뭐죠? 이게 진이함 묘지 묘. 그죠? 묘는 뭐예요? 천파성이죠? 그 당사주에서. 천파성. 그 다음 며칠 했고 몇 시? 인시요. 인시. 네. 자축인 6이네. 네. 천인성. 공부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옛날에는 그렇게 따졌어. 연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사주예요. 당사주예요. 당사주는 10분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당사주는 또 진이 들어오잖아. 올해 진 들어오고 네. 지금 2월 달이잖아. 그것까지 다 세야 올해 다 셌어요. 아까 이렇게 한 바퀴. 나는 내가 뺑 돌아서 했지. 그래서 내가 반대 걸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안 했지만 딱 여기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도 뭐가 있어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 어디에 중심을 줄 거냐. 그 신살 같은 경우는 일지에 중심을 두는 게 있고 연지에 중심을 두는 거 있고 일주에 중심을 두는 거 있고 막 신살은 중구난방이야.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생극제의 원리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걸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만든다고 박수 쳐주면 쓰면 돼. 그러나 이렇게 강의하고 논리적으로 막 얘기할 때는 이게 왜 그랬지 이거? 어떤 논리로 내가 설명해야 되지?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나 신살도 제가 1시간 하려고 그래요. 신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아갖고 좋죠. 신살론, 일주론 하려고 그래요. 물장론은 좀 이따 하고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시중에 이제 수요가 많으면 수요가 많은 대로 해야지. 그러나 어쨌든 생극제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게 그 유수한 한양대학이라는 동네에서 이런 긴 시간 강의도 했다 그러면 이거 중구난방인 뭐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런 거 해서 되겠어요? 뭔가 그래도 여기서 공부한 흔적이 좀 있어야지. 우리는 일주 중심의 명리를 공부할 거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음양오행은 나누는 게 왜 나눠놨을까요? 음양오행은 뭐예요? 부호다. 부호는 뭐 때문에 나눠놨다? 그 본질을 이해하려고. 그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뭔지 하나라도 이해하려면 어떤 용어를 다 갖다 놔도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하지만 삼남한상을 또 이해하려니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호를 한 거예요. 그 부호의 대표적인 게 음양오행. 그 5가지 그 음양오행 가지고 우주 나가서 인간의 모든 원리와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엄청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고 엄청 위대한 시도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개 안 되는 거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이 달라. 음양과 오행의 역할. 나는 누구인가 뭐 얘기할 때, 그리고 나는 어디서 나왔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얘기할 때, 나는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죠? 네? 중심에? 그렇죠. 여기 공간과 시간에 가운데 여기 서 있다. 그죠? 공간과 시간이 여기 서 있는 거죠. 음양과 오행은 뭐냐? 요거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음양,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의 변화를 상징해놓은 부호가 음양. 오행은 뭐래요? 글쎄요. 지뢰단계라고 그랬죠? 만져지는 현실의 문제. 시공간의 개념으로 이제 보았을 때 이건 음양 오행으로 보면 이게 음양이고 이게 오행이에요. 음양과 오행은 그래서 체와 용의 관계. 좀 더 체와 용의 관계 나와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고 어디에 서 있다고 하면 음양 오행으로 나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죠? 시공으로 확대했던 음양 오행으로 했던 그걸 체용으로 보았던 그걸 조금 더 이거 너무 포괄적이야 이 부분이 부호가 그걸 5개에서 10개로 해볼까? 그걸 60개로 해볼까? 이렇게 해서 부호를 확대시키면 조금 더 세밀한 설명은 돼. 세밀하다는 얘기는 정확하다는 뜻일까요? 정확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네? 정확하다. 아니, 세밀한 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쪽에 주역에 수없이 많은 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 세밀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갖고 하면은 사람들이 아유 아닌 것 같은데 이제 큰 두 개 음량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정확해? 요관이 먹으니까 50%야. 그렇죠? 오행으로 하면 20%는 맞죠. 저 그냥 눈 감고 찍어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쪽에 한 3,000가지 중에 하나 찍어봐. 틀려. 반드시 틀려.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개념하고 있는 사유의 방식이 달라져. 음양 오행으로 인간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걸 막 쪼개갖고 3845로 가고 뭐 6,000가지 기준으로 나누면 기준 자체가 범주로는 효용도 없지만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범주 이론, 이게 명리 이론이고 주역 이론. 동의돼요? 그래서 공간적인 거, 음량은 뭐라고 그랬죠? 추상적 개념. 그 추상적 개념이고, 오행은 현실의 문제죠? 구체적인 거죠? 뭐예요,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 두 개를 교차시켜갖고 우리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음량은 왜 음량 오행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요. 음량 오행을 가지고 10시간, 20시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게 뼈에 절절히 느낌이 와야 나머지 뒤에 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이거 안 하면 이 음량은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죠. 음량 말 그대로 대립적이죠. 한 놈은 빨갛고 한 놈은 파랗고 한 놈은 뜨겁고 한 놈은 차갑고 다 대립적이죠. 대립적이지만 상보적, 무한적. 그래서 대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대립되면서도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대대로. 한 놈만 있어서 역사가 아니거든요. 상호 의존적이고 대립하는 관계지만 상호 의존하고 대립하면서 무엇을 한다? 생명을 잉태시킨다. 오행을 만들어낸다. 목적은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여수명리의 관점, 목적은 뭐죠? 생명성. 산 사람이 사주를 보는데, 아, 너는 뭐 이래서 재수 없고, 너는 이래서 안 되겠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살겠고, 넌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그 사람의 생명 지향성을 위해서 해석을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건 돈이 아니다. 넌 자식아, 이번에 공망이 들어가고 이게 재수없어. 구태해야 돼. 이래야 돈이 나오지. 이거 문제 좋으네. 괜찮아. 잘 살아봐. 그러면 만 원 하나도 놓고 가는 게 아까워. 안 나. 겁박을 해야 돈이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혹세무민 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목적에 사람을 살릴 생생지휘역이라고 했잖아요. 대사전 상 5편에 생생 살리고 살리는 쪽의 목적을 두고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의사가 사람 죽이려고 의사했어요?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사람 살리려고 한 거지. 이거 똑같아요. 정신적으로든 무엇이든 그 사람 구제해주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해갖고 끌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겁박하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5개의 기호로서 상징화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의 인간의 생활 속에서 이제 해석해주고 변화 원리를 이용해갖고 조언을 하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음양과 오행은 분명히 이제 다르게 했는데 이것이 융합이 돼가지고 뭐랄까 아까 입체적이 되죠. 이제 시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거, 추상과 구체적인 거, 입체적인 거. 그래서 이거를 우주와 인간을 설명하는 모든 원리의 시줄과 날줄이다. 시줄과 날줄이다. 이 시줄과 날줄이 해야 뭔가 천도 짜지고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천도 시줄과 날줄이 있어요. 음양 오행. 그걸 뭐죠? 공간과 시간. 추상과 구체, 체와 용, 모든 우리들 철학적 용어를 정원해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음양과 오행의 이 개념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참 좋아요. 그 우주 변화 원리라 한동석 선생님이 진 책을 그 책 엄청 깊이가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음양 오행을 공부하는데 그거 몇 달이고 그걸 갖다가 파헤치고 난 다음에 명리하겠다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양 오행 한 2시간도 공부 안 할 거예요. 음양 오행은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 음양 오행은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보면 전국시대도 있고 음양가들에 의해서도 막 정리되고 있는데 역시 주돈이가 이제 무국과 태극과 음양 사상 8개 만벌 이렇게 이런 어떤 뭐죠?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쭉 이런 도식을 만들어내는 이제 학자는 주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음양에서 사계절에서 다시 음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학문적인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음양은 시간적이고 추상적인 관념이다. 오행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관념이다. 공간적인 관념인데 물질적 두 개나 한데 또 음양과 오행의 결합은 어떤
범주 이론적 또는 어떤 목적 지향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봤죠? 주요 계통은 음량 쪽이고요. 주요. 그다음에 홍보 계통은 오행이죠. 홍보는 한나라 때 홍보 구조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역사가 만만치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음양오행은 구닥다리 동양에서만 따졌던 건가? 서양은 이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서양은 이게 이제 최근에 양자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정리가 된 이론들이에요. 상보성 원리가 1904년인가 5년도에 보호가 발표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제 순수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생성이지. 그러면 태극에서 음량이 나오는 것, 음량에서 눈에 보이는 오행이 나오는 것, 이런 물이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물질은 반드시 음과 양 짝으로 있지, 음만 있는 물질이 없고 양만 있는 물질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생명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음과 양이 서로 역동이 돼야 물질이 되잖아요. 그 물질은 다시 소멸되고 다시 순수 에너지로 가고 순수 에너지가 다시 음양짝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물질이 5가지 물질로 이제 구체적인 물질로 음양짝은 요 두 번째 음양짝은 요 두 번째 음양 여기 이제 태극이라고 보거든요. 이거 이제 음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음양에서 오행이 나오잖아요. 그럼 5가지 물질이 이제 그 물질에서 5가지 물질로 발전할 때에 4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그 물리학에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해요?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이 4가지라고. 4가지의 힘이 작용이 되면 이 세상의 물질은 5가지 물질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암흑물질 5개. 그거는 우리 동양에서는 뭐가 도움이죠. 그 체계가 너무 똑같아요. 상보성 원리는 1905년 보호가 발표해요. 용어와 뭔가 좀 달랐을 개념을 조금씩 달리 했을지는 몰라도 큰 틀에서의 이것은 완벽하게 복잡합니다.